예.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선생님이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997년 대전의 미라레이 공동체 지적 중증 장애인 시설에 6개월도 채 안 된 아이를 놓고 간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머니의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지 그 아이 이름이나 나이나 또 언제 태어난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를 놓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는 다리가 없고 오른손 손가락도 붙어 있었어요. 다. 그 아이는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지 계속 울었어요. 울고 놓기만 하면 바닥에 놓기만 하면 울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장애인 시설에 자원봉사했던 한 여자의 눈에 띄었어요. 그 여자는 그 아이의 큰 눈망울이 너무나 이뻐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았나 봐요. 1997년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장애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앵벌이라는 거 아세요? 앵벌이? 앵벌이를 시키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구걸하는 거죠. 구걸.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니까 구청이라든가 또는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왜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느냐고. 이제까지 이런 중증 장애인을 우리나라 사람이 입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한번 봐주실래요? 둘 중에 누구일까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둘 다 수영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둘 다 국가대표예요. 자,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냐면, 들어보셨나요? 로봇다리 세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진이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또 있지만 이 아이를 길러주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알아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머니 이름이 양정숙이에요. 자,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영상이 조금 오래된 거예요. 한번 보면서 혹시 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보면서 막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 포대기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관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 응? 사람. 세진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타고 칠 거예요.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엄원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얘 로봇 다리라고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를 깬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기어갔어요. 그걸 엄마가 보시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형들을 딱 보러 갔는데 가는 데는 기도를 했대요. 얘네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죽여야 살려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형들 딱 보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졌대요. 그래갖고 형아들 보는데 형아들한테 니네 축구하느라 힘들었겠다. 아줌마가 햄버거 하나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형아들이 햄버거를 먹겠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막 형아들하고 햄버거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형들이 햄버거 다 먹어갈 쯤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사실 아까 니네 노는 거 봤는데 정말 잘 놀더라. 근데 나 아까 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형아는 햄버거를 내놓고 막 울기 시작하고 한 형아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대요. 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걔 로봇 다리라서 안 아파요. 엄마가 앞에 있던 물병을 딱 들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아, 아줌마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도 물론 아프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놀랐을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걔 엄마야. 니네가 내일 학교에 간다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너도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을 거고 그 아이도 더 이상 너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지 않을 거야. 형아들이 다음날 학교에 딱 왔을 때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미안해 이러고 지나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게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형아들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형아들이 6학년 동안 편하게 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가서 아까 김지은 그 여자 수영 선수는요. 인터넷에 보니까 얼짱 수영 선수로 떠 있더라고요. 아주 잘생겨 있고 그리고 뇌변병이라서 그렇게 신체적으로는 다 멀쩡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김세진이라는 수영 선수는 다리가 없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처음에 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 아이가 원래 처음부터 좋은 수영 선수였을까요? 그 아이를 수영 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엄마는요, 처음에 물에 뜨는 데만 3개월 걸렸대요. 그리고 수영을 하는데 1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처음에는 물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엄마가 물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또 수영을 처음에는 싫어했는데요. 엄마가 걔를 수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까 영상에도 나왔나요? 던졌어요, 물속에.
근데 사실은 세진이가 기억한 것은 엄마가 자기를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에 던졌다고 하는데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랑 1년 동안 이제 물에 이렇게 놀다가 튜브에서만 놀았던 거예요. 튜브에서만 놀았는데 튜브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그 물을 먹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건져서 올렸는데요. 그러다가 생각을 했대요. 엄마가.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그냥 내가 계속 받을 수는 없겠다. 얘를 수영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물속에 놨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앉으니까 막 허우적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세진이한테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물에 뜰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세진이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엄마가 자기를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에 빠뜨렸다. 전혀 반대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세진이가 힘을 빼는 순간에 저절로 물이 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영을 배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진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처음에 오사카 대회, 일본 장애인 대회 처음 대회를 출전을 했대요. 엄마가 그 세진이에게 그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장애인 수영 대회를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첫 대회를 나가가지고 대회를 치렀는데 처음 대회 나갔고 자기 실력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6명 중에서 걔가 3위인가 4위를 했어요. 그런데 세진이 말로는 수영을 하려고 막 하는데 뒤에서 상어가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상어가 막 쫓아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했더니 완주하고 3등인가 4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영선수가 쭉 됐죠. 자, 세진이 한번 봅시다. 말 잘하죠? 여기 정말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세진이가 원래부터 말 잘했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수줍어했고 그랬다는 건데요. 그 코리아 저희 차인표 씨하고 좀 알게 돼가지고 저 땡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냥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던 거예요. 교수님하고 거기 나와 있던 장서희 씨하고 이런 몇몇 사람들이 10분 동안 강의를 하고 그냥 차인표 씨가 한번 소개하면서 네가 한번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한 7분 동안 한 영상인데요. 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500만 뷰 이상 시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진이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강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테드에서도 강연도 하고 대원 외국어고등학교에서도 입학식 때 강연을 했대요. 그때 사실은 세진이가요 중학교 1학년만 마치고 끝났어요. 검정고시로 끝냈거든요. 그러면 실력 차이로 볼 때는 세진이를 볼 때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당당하게 세진이가 꿈을 가져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갖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진이의 꿈은 무엇일까요? 세진이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목표래요. 또 이것처럼 수영 마라톤 대회에 일반인하고 함께 참가해서 장애인의 힘을 보여주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또 대학 교수가 꿈이고 그 다음에 IOC 위원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세진이가 저런 꿈을 꿨을까요? 세진이 어머니 양정숙 씨 꿈은요 어렸을 때는 국모였대요. 국모가 뭔지 알죠?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러다가 기계체조 운동을 했어요. 기계체조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세진이를 키우면서 하나의 꿈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을 때 자기 꿈이 생기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죠?
사실 저도 선생님도 나의 꿈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고등부 선생님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꿈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합창부 성가대를 하다가 선생님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처음에 왔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 좀 서툴렀겠죠. 그랬더니 처음에 많은 친구들이 왔다가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우리 반 목장 아이들이 인사도 않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시작한 나는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능력이 없다. 하지만 나는 3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 3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 또는 무엇을 잘하는 친구와 무엇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생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을 때 또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꿈이 커질 겁니다.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요? 내가 시험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못 읽는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더욱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개입이 가까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른다고 또 여러분들의 꿈이 지금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